시장에 반복적으로 퍼지는 가짜뉴스. 기관 세력들은 다가올 상승장에 대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는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로 투자를 해야 할 타이밍은 언제인지 당신은 파악해야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지름길,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요일 브리핑 시작해볼게요. 자, 오늘은 메인 소식부터 바로 체크해보려고 해요. 투자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XRP ETP 출시 소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XRP ETF와 관련해서 나왔던 허위 소식이 아니라 교환거래 상품인 XRP ETP를 출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게 배경을 좀 살펴보면 디파이 테크놀로지스라고 하는 유명 기술 회사가 다음 달 초부터 유럽 시장에 XRP ETP를 출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현재 유럽 투자자들이 점점 더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받고 있어요. 여기서 디파이 테크놀로지스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이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금융 상품을 이미 갖추고 있고, 이건 역시도 수수료 없이 제공하고 있을 만큼 이미 암호화폐 친화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디파이 테크놀로지스가 XRP 교환 거래 상품 ETP 출시를 준비하면서 투자자들 또한 많이 관심을 가지고 현재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같은 지표를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회사가 튼튼해야 이 회사가 출시한 XRP ETP 상품에 투자를 하니까요. 지표를 살펴봤는데 1조 4,900억 달러의 탄탄한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 이 회사는 기술 및 디지털 자산 업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주당 순이익 대비 현재 주가를 나타내는 주가 수익 비율은 현재 73.28로 나타나고 있으며 2023년 3분기까지 지난 12개월 동안 10.32%의 건조한 증가율을 보였고, 매출 총이익률은 46.24%에 달해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XRP ETP를 출시했다가 회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확률은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소식이 굉장히 중요한 소식인 이유는 SEC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뤄진 것이라는 건데, 유럽 시장에서는 판단한 겁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리스크는 있지만 지금 현재 XRP를 둘러싼 많은 관심과 수요를 생각해 볼 때 ETP를 출시하는 게 훨씬 더 큰 이익이 될 거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이 소식이 이제 시작이라는 것도 굉장한 호재라고 보고 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XRP ETP가 12월에 출시될 것이다 라고 예정 소식만 알린 것이기 때문에 다음 달 본격적으로 출시되면 XRP에 대한 유럽 쪽에 굉장한 수요를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이게 XRP를 직접적으로 매수하는 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 토큰은 탄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기업이 먼저 XRP ETP에 대해 스타트를 끊어준다면 시장의 다양한 기업들도 이에 대한 반응을 살피고 추가적으로 XRP ETP를 출시할 가능성이 높죠. 즉 정말 어느 특정 시기를 기반으로 수많은 기업이 연달아 XRP ETP를 출시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XRP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더욱더 많은 투자금들이 XRP의 생태계에 몰려들게 될 것이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투자자들의 XRP ETP 물량을 감당하기 위해 XRP를 매수해야 할 테니 어마어마한 자금이 XRP에 쏠리겠죠. 그러면서 XRP를 받쳐주는 든든한 매수 벽이 세워질 것이고, 이는 어느 시세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디파이 테크놀로지스는 이 외에도 다양한 ETP를 더 많이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거든요. 즉 본격적인 다양한 암호화폐 ETP 출시할 길이 열렸다고 볼 수도 있고, 이는 1월 10일을 기점으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트코인 ETF까지도 더욱 그 시기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어쨌든 미국의 입장에서도 어차피 승인할 비트코인 ETF를 늦게 출시하게 되면 유럽의 투자자들의 수요를 뺏길 수 있으니까요. 더불어 XRP ETP 다음은 XRP ETF가 출시될 가능성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XRP ETP는 관련되어 오는 파급이 굉장히 큰데 전부 다 긍정적인 파급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 큰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XRP ETP 그리고 XRP ETF까지 연관되어 이들 상품의 대중화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 수 있다는 거 기분 좋게 체크하시고요. 다음으로 체크할 건 이겁니다. JP모건이 XRP를 750만 개 매수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이 비율은 JP모건 포트폴리오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상당한 양이기 때문에 더 주목했었죠. 근데 어쨌든 이 소식이 가짜라고 확정 지어지면서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앞서 XRP ETF가 승인됐다는 가짜 소식이 나오면서 시세를 상승시켰었죠. 그리고 이번에 XRP ETP 승인 소식이 나왔고요. 물론 같은 투자 상품은 아니지만 이 소식도 어떤 추후에 터질 호재에 대비해 시장의 반응을 테스트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기관 세력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최근 들어 이런 가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는 걸 보면 다가오는 상승장에 대비해 최적의 타이밍에 관련 이슈를 내보내 이득을 봐야 하는 기관
기관 세력의 입장에서 시장의 반응을 살피려는 반복적인 움직임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유럽에서 곧 출시되는 XRP ETP에 이어 유럽에서 XRP를 활용한 대출 프로토콜도 주목을 받고 있어요. 크레디피라고 하는 대출 기반 플랫폼이 관련 생태계를 확장시키려고 XRP 레저랑 파트너십을 맺은 거거든요. XRP 레저를 사용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와 즉각적인 정산을 제공하기 때문에 크레디피와 같은 제품에 이상적이라서 크레디피는 XRP를 비할 데 없는 기능을 선보인다 라고 말하면서 크게 치켜 세우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XRP 레저 사용자가 자산을 빌려주고 크레디피의 대출 네트워크에 단기 대출을 제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리플 생태계에 오가는 자금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XRP 레저의 유동성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한층 더 나아가서 유럽 지역에서 리플의 XRP ETP에 투자를 하고 또한 XRP와 연관된 대출도 받고 유럽 지역 사람들이 실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소식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리플과 소송 중인 SEC의 행태를 좀 살펴볼까 해요. SEC가 오는 11월 30일에 소송 관련해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거든요. 금지명령, 행정소송, 소송 제기, 그 밖에 소송 관련 사안을 주제로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리플을 비롯해서 그레이스케일 소송 등의 판결권이 논의되지 않을까 그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추측이 아니라 리플 사건을 중점적으로 회의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회의의 주 내용 중 하나로 합의 가능성이 다시 한번 거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여기선 두 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SEC가 바이낸스와 법적인 싸움을 진행하면서 결국 바이낸스는 40억 달러가 넘는 벌금을 지불하고 CEO도 사임시켰었죠. 이러한 흐름 자체가 SEC가 암호화폐에 대해 얼마나 강경한 태도인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리플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XRP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SEC가 세계 최대 암호화폐 회사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더 이상의 큰 승리는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지금 리플과 합의하면서 끝낼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껏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온 것도 맞는 말이고 SEC 입지가 계속해서 좁아지면서 결국 합의로 갈 가능성도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SEC는 하원 의원에게까지 공격당하면서 계속해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전에 XRP 커뮤니티의 대변인 존 니튼 변호사가 지적한 것 중에 SEC가 지난 2월 크라켄이 적절한 등록 없이 투자 계약을 대표한다고 믿는 프로젝트인 서비스형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제공한 혐의로 크라켄을 기소했고 크라켄은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3천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었어요. 근데 사실 크라켄의 입장에서는 이게 울며 겨자 먹기로 벌금 내고 합의한 거거든요. 리플이 SEC와 소송하면서 2억 달러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니 크라켄도 SEC와 소송을 계속했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었겠죠. 이런 모습을 보고 존 니튼도 게리 겐슬러가 비열하고 불명예스러운 규제 기관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 하원 의원 워런 데이비슨도 존 니튼의 말에 공감하면서 일전 법안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이 법안은 6월에 발의됐던 게리 겐슬러 해임 법안인데 이번 크라켄 사태로 인해 게리 겐슬러가 해고할 때가 되었다고 강력하게 언급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이 자체만으로 SEC에게 압박이 될 수 있으니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 같은 행태를 SEC가 계속한다면 길든 짧든 게리 겐슬러는 해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금일 XRP ETP 관련한 소식이나 또 리플과 소송 중인 SEC의 행보와 더불어 다가오는 비트코인 반감기와 ETF 등의 호재까지 겹쳐서 생각해본다면 멀지 않은 시일 내에 리플 XRP가 정고점까지도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도 나와주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생각되네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이런 흐름 잘 체크하시고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망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